이리 오너라 이리온. 154회입니다. 오늘 갑자기 염승한테랑 불러가지고. 네. 왜냐면 제 생각에 이게 왜 1번으로 다시 한 거죠? 이게 자료를. 이게 1월에 나온 거라고. 나 왜 1번이라 줄 알고 원래 월 매달 나오는데. 네. 그래서 월입니다. 뭔가 또 새롭게 한 표지도 똑같고 그런데. 네. 이번 달은 결국 뭐 성과라던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정리하신 것 같은데 제가 왜 굳이 오늘 발표가 꽤 많았는데 아침에 이제 모닝도 못 들어갔잖아요. 뭐 워낙 아침 새벽부터 회의 열리고 뭐 결국 이번 조정의 깊이가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여러 가지 점검에 대한 이슈가 뭔지 뭐 그런 거 저도 아침 새벽부터 어제 이후 계속 바빴는데 그랬을 때 이제 어떨 것 같냐면 뭐 당분간 뭐 개인들 장도 열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뭐 제약 바이오 무슨 온갖 진단 뭐도 있을까요? 정치 테마주 우리가 커버할 수 없는 리서치가. 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제약 바이오에서 누가 잘했나를 갖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네. 이들에 갖고 한번 얘기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네. 아무튼 오늘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어땠어요? 주가 좀 물어봤더니 뭐 커버하시는 네. 이쪽보다는 뭐 다른 쪽들이 많이 네, 다른 쪽들이 녹십자는 좀 반응이 있었겠네. 녹십자 근데 생각보다는 또 스터디가 시장에서 그래도 은근히 좀 되셨던 것 같아요. 이건 인사부터 해야지. 네. 인사를 안 했네. 갑자기 말 많다고 욕 먹는다고 또 얘기해 주셨는데 윤세 인조입니다. 에이, 제약바이오 담당 최석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온 프로데클러 염승환 지사입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맞아요. 네. 네. 저희가 이번에 제가 사진도 올렸는데 그 베스트 리포트 스몰캡 하우스 받았잖아요. 네, 그 사진까지 올렸는데 그게 근데 스몰캡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근데 시총 1조 미만 종목을 얼마나 많이 커버해서 그냥 수익률을 평가해서 제가 좋아. 딱 상 하나 주거든 거기서. 네.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상이에요. 그냥 1조 미만이니까 웬만한 애널리스트가 다 포함되는 거고 그걸로 수익률 평가 매달 좋았던 종목도 2명이 받았고 김현윤 연구원이랑 JIP랑 그 정홍신 연구원의 동국제약 그리고 전체 다 합산했을 때 그리고 뭐 데이터만 보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리가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뭐 압도적이라 표현해도 누가 말 못할 거예요. 뭐 정말 전 데이터를 봤으니까 정말 압도적이었는데 야 올해는 참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 그래도 뭐 많은 분들이 거기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래? 축하한다고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축하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연휴 전에 그 사실 센터장님이 그 이리온 스튜디오 551회에서 그 투자 전략팀하고 우한 이슈 이렇게 한번 방송하신 적 있잖아요. 그때 한번 또 은근히 좀 걱정하시면서 좀 세게 발언하셨는데 오늘 이번에는 근데 댓글이 나쁜 댓글은 하나도 안 달렸고요. 다 좀 그래도 너무 소신 있게 발언해줘서 정말 지지한다. 우한 이슈가 이제 좀 이따 녹음 올라갈 거예요. 저희가 아침에 회의하고 어제 회의하고 이랬던 내용을 좀 녹음해서 올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표현하면 좀 그런데 이럴 때 뭐 말 길게 해봤자 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날 투매 2% 내면 던지는 게 맞는 것 같다. 아니 뒤에 녹음하고 올라갈 텐데. 뭐 하여튼. 근데 제약 바이오 한번 보자는 건데. 어때요? 제약 바이오 이제 이 자료를 어떤 식으로 썼고 2019년은 어땠고 지금 최근 어떤지 일단은 뭐 연초니까 1월 달이니까 작년에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 퍼포먼스가 개인적으로 궁금했고요. 그래서 사실 자료 갖고 계신 분도 5페이지 보시면은 다 요약이 됩니다. 이게 이제 2019 사실 이제 풀리 2019년은 아닌 게 4분기 실적이 아직 이제 뭐 발표가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직전 4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시가총액 순위 궁금했고 매출액 순위, 영업이익 순위, 당기순이익 순위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4개를 이제 비교해서 1등부터 이제 30위까지는 매겨봤는데 굳이 이렇게 비교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주가 뭐 많이 오랐던 종목 중에서 과연 이제 이게 숫자가 뒷받침되면서 올라온 건지 아니면은 반대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뭐 그러니까 수익성이나 외형은 상당히 좋은데 주가가 더럽게 못 오르는 종목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찾아보려고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좀 가져보려고 한 차원에서 이제 5페이지에 정리를 해놨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종목들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대웅 같은 이제 종목들이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주 대웅인데. 두 번째네. 네, 주 대웅이 이게 단기 지배 이제 기준 단기 순이익도 10위권 안에고 영업이익도 2위고 매출액도 이제 4위인데 시총 순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사실 제가 탐방 좀 다녀보려고 개인적으로 동국제약도 영업이익은 좋은데 시총 29위에 간신히 들어가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투자 아이디어를 사실 개인적으로 연초니까 한번 잡아보려고 이제 정리해놓은 자료를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건데 이번에 한번 올려놨
그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뒷페이지 보시면 시총 순위로 이제 따로 또 정리해봤고, 이제 보시면 이제 시가총액으로 정리를 해본 것 중에서 이제 뭐 그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 다 시가총액이나 이런 것도 해봤으니까 5페이지부터 이제 뭐 9페이지까지 이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 보실 때 거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은 항상 상위권에 있는데 시총은 없네. 왜 그럴까? 탐방 한번 다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제가 찾아보려고 이제 정리한 거라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은 건데 그냥 네. 5페이지만 보시면서 해도 아이디어가 좀 나올 것 같다. 근데 물론 이제 이게 한계가 분명히 있기, 뒤에 뭐 제가 글로 적어놓긴 했지만 한계가 있긴 있는 게, 이게 제가 이제 과거 데이터다 보니까 지금까지 실적이 좋아도 뭐 예를 들어 올해 실적이 꺾일 것 같아서 이게 주가가 안 되는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어쨌든 체크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네. 근데 뭐 우리 최성원 연구원은 워낙 정말 이 다양한 기업을 봐왔었고, 또 저희가 제약바이오를 그래서 뭐 RA도 좀 다양하게 두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네. 기업의 본질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굳이 포캐스팅 뭐 포워드 데이터보다 트레일링으로 좋은 것들을 잘 발견해도,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뭐 아까 말했던 그 수상 물어봤을 때도 굉장히 중시한 게 우리는 트레일링 부분을 보는 편이잖아요, 우리 하우스는. 네. 그러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확률적으로 봤을 때뭐 중학교 때 공부 잘하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도 공부 잘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그 관점이라고 공부 잘했거든. 근데 맞는 말인 게 네. 원래 잘하던 애들이 더 잘하는 경우는 많은데, 네. 원래 못하던 애가 갑자기 잘하는 경우는 되게 드물거든. 네. 물론 원래 잘하던 애부터 잘 골라서 얘들이 뭐 계기에 갑자기 그 해에 무슨 뭐 갑자기 더 좋아지는 이 확률이 네. 높다는 게 저희 우리 하우스의 종목 네. 피킹의 기준인데, 네. 그래서 또 많이 녹아있죠. 제가 여기. 자주는 안 하고요. 이거를 이제 분기별로 이제 분기 지나면 그냥 업데이트, 리프레시 누르면 이제 업데이트 되게 파일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꾸준하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딱 이게 단순간으로 보는 거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시계열로 좀 보는 게 의미가 있는데, 항상 시계열로 봤을 때 수익성이 되게 좋은데 시가총액 못 기르는 업체들이 몇 개씩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연초에 탐방 다니면서 좀 업데이트를 하려고 계획 중이니까, 향후에 이제 또 월보 나올 때 그때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정리고요. 사실 이번에 좀 제일 그 투자 포인트 같은 것들은 이제 11페이지에 넣어놨고, 그다음에 뒤에는 비슷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좀 추가했던 거는 제가 순연금 추이 이런 것들 정리해 놓는데, 14페이지부터 제가 커버리지 하는 것들 추가만 얘기해 주시죠. 네, 계속 요약해 놨는데, 이번에 좀 추가했던 거는 사실 뭐 그림 2번이라고 이제 중간에 이제 긋는 그래프인데, 제가 R&D만 사실 넣어놨었는데 캐펙스까지 좀 추가를 해놨습니다. 현금 흐름표에서 이제 역산해갖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R&D랑 캐펙스랑 계속 투자를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수연금 추이도 올라가는 기업이 사실 영업사항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이 이제 결국에는 맨 앞에 수연금 추이랑 이제 캐펙스 R&D 추이 요거 통해서 저도 이제 확인을 하는 거니까. 한비가 확실히 안 좋네. 네. 사실은 캐펙스랑 수연금이 R&D가 이렇게 꺾이고 있는데 이제 꺾이는데도 순연금 이렇게 줄면은 안 좋고, 이 보는 건 되게 단순한 방법인데. 네, 그래서 맨 위에 거가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거라서 맨 위에 거 보시면 되고요. 좀 이게 쪼개서 뭐 캐펙스랑 R&D랑 어느 쪽이 캐펙스랑 R&D랑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는 두 번째 통해서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아래 이제 PBR 멀티플 밴드 요건 이제 포워드 기준인데 넣어놨으니까 같이 좀 참고해서 보시면은 영업이 어떤 식으로 최근에 좀 진행되고 있구나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버리지 하는 종목도 다 넣어놨고요.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한이 좋네. 제가 뭐 개인적으로 계속 유한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계속 좋을 거고요. 뒤에 이제 기업하면서 좀 자세히 좀 보령이 안 말씀드리도록 좋은 이유가 있네. 이거 왜 이렇게 보령은 이렇게? 보령은 이유가 있는 게, 이유가 뭐야? 이거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네, 보령이 좀 이랬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2017년도 18년 걸쳐서 캐펙스를 좀 많이 때려봤어요. 그런 거 같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감가상각이 이제 반영이 되는 시점이라서 이런 건데, 요거 이제 저는 올라올 수 있다고 보니까. 올라올 수 있지만은 뭐 장이 좋아야 올라오는 거고. 그건 그렇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대원도 똑같고. 네, 맞습니다. 좋아질 줄 알고 캐패스 투자해놨는데. 네. 이게 아직 확 안 올라오니까 네. 캐시가 마르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좋은 회사들인데 이 캐패스 한 개 그대로 수익만 연결되면 아주 네. 좋은 건데. 그 시점을 딱 그 보령과 찾는 대원은 게. 그게 포인트네. 네. 정확하게 좀 보신 것 같고요. 하나는 저번에 연말 연초 시리즈에 말도 했었는데 주가는 잘 안 되대. 잘 안 돼요. 그래갖고 지금 오늘하고 내일 지금 NDR 지금 NDR 지금 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안 좋지? 나는 이거 일단은 괜찮아 보였었는데. 중소형 제약사라는 것 자체를 시장에서 일단은 좀 그
좀 심리적인 좀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번 멀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어쨌든 지금 재정이 워낙 건강보험 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제네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만성질환 쪽의 약가를 어쨌든 지금 뭐 좀 하방 압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 구체적인 게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오히려 더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시행령이 나오면은 오히려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시행령이 안 나온 상황이라 조금 불안해하고 계신데 그러면 오히려 중소형제약사들을 사실 그렇게 선호하시는 분위기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다 공시된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 아침에도 하나제약 관련해서 뉴스가 일본 쪽에서도 레미아졸람 지금 일본 식약처에서 허가가 났거든요. 판매 허가가. 그래서 사실 상황들은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반응 안 하고 있대요. 옆으로 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유나이티드 상당히 좋아하던 회사인데 주가는 네, 안 좋더라고. 실적도 좋아요. 좋은데 다 마찬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모멘텀이 없으니까.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네. 아까 우리 다시 돌아가서 5페이지 가서 보시면 시총 순위로 보면 좋은 게 뭐냐? 그러니까 막 굉장히 이슈성. 네, 맞습니다. 네. 우리 그래서 시장은 바이오 헬스케어 그래서 나는 이번 바이오 헬스케어가 되면 또 이런 쪽으로 또 자꾸 네. 될 것 같아서 참 우리가 하기도 힘들고 제가 고민이. 사실은 이게 개인적으로 내가 뭐가 궁금했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시총이라는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잖아요. 기업의 가치인데 기업의 가치가 이게 과연 실적하고 그러니까 모든 섹터를 떠나서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에 수렴하는 게 이제 기업의 가치인 건데. 거의 그런데. 네, 근데 현재 제약바이오가 국내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서 제 눈으로 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좀 언밸런스가 분명히 좀 있는 게 분명히 거기에 있는 있습니다. 종목들이 우리 프로덕클럽 그 개인들이 관심 많은 종목들 많죠. 거기. 많네요. 뭐야? 근데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시총 상위. 근데 근데 뭐 HLB 같은 거. 신약 개발 헬릭스미스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것도 네. 막 너무 전문가 만나서 네. 가끔 내가 당황할 때가 이제 이렇게 뭐 네. 이렇게 트레이딩 위주로 하셨던 분들 네. 제도권보다는 정말 돈을 주식 잘 하시는 분들인데 네. 어쩌다 이제 뭐 식사 자리 같은 거 가서 얘기하다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바이오 전문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많죠. 예. 근데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듣다 많으셔가지고. 보면은 뭔가 좀 이게 문제지. 나도 저 같은 경우는 잘 와닿지 않는데 하여튼 네. 확실히 많지 거기에. 많죠. 거의 그러니까 돈을 아직 못 버는 좀 제약 바이오 쪽에. 그게 이제 결국 네. 맞는 말인데 그게 나중에 이제 확 버는 거다는데. 네. 참고로 아까 유나이티드 주가 정말 재미였는데 단기 순위가 정말 놀랍게도 14위고요. 국내 제약바이오 중에서. 영업이익 순위도 봐도 20입니다. 근데 주가는 사실 저 멀리 가 있죠. 순위에 제가 집계하는 시총 순위에는 아예 찾아볼 수 없게. 오케이.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제가 커버리지하는 종목들 좀 다 넣어놨고요. 뒤에 프리뷰로 다 넣어놨고 각각 포인트들이 있는데 포인트들 좀 업데이트 해드리기 전에 수익률을 제가 넣어놓긴 했는데 딱히 이번에 말씀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연초에 이슈성으로 좀 많이 대한과학 이런 회사를 뭐 어떤 회사야? 이게 저도 몰랐는데 몰라서 시총이 550억. 저 28페이지에 정리해놨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제 정치 테마였고요. 지금 이제 4월에 총선이니까 미리 좀 반응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뭐야 해갖고 찾아봤는데 그래서 YTD로 그 수익률 좋았던 거 28페이지, 29페이지에서 좀 넣어놨고 제가 정말 못 찾겠던 거는 그냥 NA라고 해서 써놨는데 뒤에 이제 주가 상승 요인들 이유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뭐 뉴트리, 화일약품, 뭐 네, 그래서 이제 한성 바이탈? 네, 사실 이거 잘 못 찾았어요 이유를. 네, 저도 잘 못 신라젠이 찾겠더라고요. 들어가네 사실. 이 신라젠도 이번에 죽었던 들어갔어요. 신라젠 다시 살아나나 보다. 네, 그래서 뭐 이유가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없는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뭐 혹시 궁금하시면은 28페이지, 9페이지 잘 찾아보시면은 모르겠다, 예. 그거보다 12월 IPO 기업들 중에 좋은 거 좀 있었어요? 12월 최근에 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생각한 거는 두 번째고 JLK 인스펙션이라는 기업이 좀 개인적으로 재밌었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기도 하고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진단이긴 진단인데 아까 키트 이런 건 아니고요. 영상의학과도 사실 그 진단이거든요. 괜찮은데? 네,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사실 주가 엄청 빠졌네. 네,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이 좀 있는 것 같은 주가는 되게 많이 빠졌고요. 이게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이제 뭐 CT라든지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찍으면은
의사분들이 이제 영상의학과 전공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눈으로 직접 이제 확인을 이제 하시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사람이 눈은 사람이 하는 거라서 놓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이제 사이즈가 작은 것들은 분명히 놓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이제 잡아주는 AI로 이제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것들이고요. 사실 이게 사실 정부 입장에서 되게 반갑죠. 왜냐면은 초기에 발견해서 초기에 이제 그 치료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병을 키워서 하는 것보다 건강보험이나 이런 거 재정이나 절감에 훨씬 좋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그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라서 될 것 같은데 이제 주가는 이제 지금 많이 빠져 있어서 괜찮은 것 같은 주가 빠져 있다 그래서 좀 눈이 좀 가는 종목이 이제 JLK 인스펙션이라는 종목이 좀 있었고요. 그 정도.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이제 좋은 거는 뭐 이제 리메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근에 매드팩토 이런 애들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좋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탐방도 뭐 탐방은- 이거니까 많이 못 가셨겠는데. 네, 오스코텍은 이따가 근데 사실 유한양행이랑 지속적으로 연관 있는 기업이라서 연관 있어서 다녀왔던 우리 거라서. 커버리지 종목들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 네. 프리뷰. 셀트리온 먼저 일단 4분기 프리뷰 자료 썼는데 펀더멘탈은 달라진 거는 이제 전혀 없고요. 4분기는 실적이 이제 YOY로 봤을 때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다. 매출액이 많이 늘은 이유는 뭐 당연하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올해 2020년부터 올해 이제 미국 쪽으로 항암제 들어가는 거랑 그리고 유럽에 이제 램시마 SC 제형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 재고 비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4분기 때 매출액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영업이익이 매출액보다 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매출액은 저는 이제 YOY 70% 정도인데 영업이익은 200% 넘게 전망을 해놨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이제 매출액이 좋아지니까 레버리지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더 큰 건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 4분기 때 일회성 비용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단가 조정이 있었어요. 그 단가 조정이라는 게 셀트리온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되게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세일즈랑 생산 쪽이랑 이제 좀 분리돼 있잖아요. 셀트리온이 헬스케어한테 물량을 넘기고 헬스케어가 이제 직접 투자자들한테 저기 고객층한테 판매하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서 요런 이제 단가 정상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2018년 4분기 때 단가 조정이 좀 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둘이 이제 두 업체가 만나서 우리 이제 내년에 얼마 정도 램시마였는데 램시마 어느 정도에 팔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포캐스팅을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넘기는 건데 바이오시밀러 쪽 경쟁이 좀 치열해지다 보니까 생각했던 단가보다 좀 낮은 가격으로 헬스케어를 좀 팔았었거든요. 그게 이제 후행적으로 이제 단가 정산이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4분기 때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났었고요. 그거에 따른 이제 기저 효과도 이제 영업이익 쪽은 반영이 되는 바람에 매출액보다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많이 튀는 그런 실적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뭐 실적이 나와봐야 아는 건데 이번에도 단가 조정 분명히 뭐 있을 수도 뭐 있겠죠. 그건 제가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2018년 4분기보다는 많이 튈 수밖에 없는 게 단가 조정을 예전에 이때는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이제는 분기별로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만약에 있어도 적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분기 때는 뭐 크게 이슈될 만한 상황은 없을 것 같고 셀트리온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긴 한데 당분간 좀 모멘텀은 조금 없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기대감들이 주가에 웬만큼 다 반영이 돼 있는 거거든요. 램시마 SC에 대한 것도 그렇고 항암제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유럽에서 얼마나 램시마 SC가 팔리는지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리툭산이 얼마나 팔리는지의 데이터를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투자를 하자는 좀 의견들이 좀 지배적인 것 같아서 실적이 뭐 이번에 뭐 잘 나오던 아니면 잘 나오지 않던 주가에는 뭐 크게 반응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요새 뭐 저도 보고서들 막 이렇게 이쪽 읽어보니까 네. 바이오시밀러 경쟁 강도가 점점 강해진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봤을 때는 계속 이게 좀 할인 받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셀트리온이 그래도 워낙 선두업체니까 네. 그래도 뭐 그런 거 이기고 뭐 램시마 SC도 사실 굉장히 좋은 제품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기존의 밸류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게 분명히 빡세진 상황은 당연히 맞고요. 만약에 셀트리온이 SC 제형이라든지 항암제 쪽 리툭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을 한 발이라도 늦었으면은 당연히 무너질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셀트리온이 이제 제가 좀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한 발 앞서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발이라는 게. 근데 램시마 가격 기존 램시마 이제 IV 제어 그쪽 경쟁 치열해질 무렵에 이제 SC 나온 거고 미국에서도 이제 인플렉트라 갖고 안 되니까 항암제 쪽 어쨌든 론칭한 거고요. 근데 이 계획을 사실 몇 년 전에 잡아놔야 지금 론칭이 딱딱 되는 거거든요. 바이오시밀러 업체 중에서는 사실 제일 선도 업체는 뭐 명확한 사실이니까 제일 잘하는데 주가는 그만큼 잘 반영이 안 되는 게 뭔가 좀 밸류에이션이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좀 있고 그러니까 삼성바이오가 또 너무 잘 가니까 상대적으로 정말 네. 더 막 못 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셀트리온은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실 때 숫자를 이제 보고 가는 종목이 이미 이제 돼버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숫자보다는 네,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두 업체가 지향하는 길이 약간은 다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큰 틀에서 볼 땐 바이오 시밀러니까 근데 보는 관점은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근데 셀트리온은 이제 숫자를 확인하고 숫자를 이미 보는 기업이 돼버려서 숫자들을 철저하게 이제 손익 그 수급 구조도 좋아요. 삼성 전자가 이렇게 가니까 그렇죠. 삼성 펀드 같은데 그런 게 기본적으로 약간 삼바는 어쩌면 그냥 자동에서 편입하는 자유는 많고 셀트리온은 항상 좀 비난도 많고 이런 편이고. 네, 삼바는 그리고 뭐 여러 다른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사실 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미는 제가 계속 좀 투자하기에 대해서 최성원 연구한테 불만을 얘기해왔는데 오늘 TP는 낮췄지만 여전히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하네. 네, 근데 제 이제 그 한미에 대한 생각은 제가 아마 뭐 최근에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목표 주가가 아마 커버리지 갖고 가시는 분들에서 아마 제가 제일 아마 낮을 것 같아요. 의견 자체는 네. 계속 홀드였는데 내가 보기에 내 기준에는 항상 바이는 유지하고 있는데 한미가 상당히 안 좋게 봤거든. 네, 계속 지금도 뭐 그렇긴 한데 그 제가 만약에 지금 현재 바이의 의견을 홀드로 낮추는 시점은 그 포인트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글 맨 아래다가 써놨는데 최근에 포지오티닙이라고 해서 그 폐암 4세대 치료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환자군이 현재 7개가 있는데 첫 번째 환자군에서 1차 지표를 충족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스펙텀이라는 미국 회사가 이제 주가가 진짜 박살이 났고 지금도 회복 계속 못하고 있는데 됐잖아, 그거. 네, 근데 두 번째 환자군에 대해서 아마 그 6월달, 5월달, 6월달 정도에 아마 데이터가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근데 이게 아마 1차 지표가 이때도 미스를 하면은 미련이 정말 개인적으로 없을 것 같고요. 그때는 이제 확실히 홀드로 낮추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요거 확인하고 가자. 그래서 일단은 투자 의견은 낮추지는 않았는데 제 그 회사에 대한 생각은 아마 목표 주가 타사분들 대비해서 목표 주가 보시면은 한미는 정말 어쩌면 끌어왔던 종목이었지만 실망도 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한미는 근데 아이러니하게 국내 실적은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이번 4분기 때도 당연히 좋을 거고요.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가 원래 이제 뭐 저는 뭐 과거부터 안 봤지만 아마 본부장님이나 뭐 예전부터 이제 계속 이제 그 잘 아실 건데 국내 영업을 진짜 끝내주게 잘하는 진짜 회사입니다. 잘하는데요. 네, 정말 끝내주게 회장님이 워낙 잘하셔서 영업 쪽에서 영업 쪽에서 탁월하신 분이었어. 네, 그래서 국내 쪽을 되게 잘하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현명한 게 뭐냐면은 지금 국가가 만성 질환 쪽에서 이제 뭔가 약가를 이제 좀 컨트롤을 할 것 같다라는 거를 미리 좀 흘러가는 거를 되게 파악을 좀 잘 하고 있어서 그런 거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잘 영업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신약 계량 신약도 그런 쪽으로 잘 내놓고 있고 그래서 국내 실적은 워낙 이제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R&D다. 네, 그렇게 좀 요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한 영향 얘기하면 그다음에 유한인데요. 유한은 사실 되게 좋아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제 유한이 일단은 국내 쪽 먼저 ETC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은 실적 보시면 되는데 작년에 주가가 횡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 마일스톤을 그렇게 잘 받고 어프론트도 잘 받고 그런 상황에서 아까 코멘트하는 거 보면 다 좋은데 OTC 쪽도 뭐 우리 대표적인 거 그거 있잖아 뭐 안티인플라민 연고도 있고 뭐 워시론 비콤씨 이런 거 아직도 되게 잘 파는 이제 건데 워낙 좋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실적이 이제 주춤했던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유한양에게 전략 중에 하나가 전문의약품 쪽에서 자체 개발보다는 이제 길리어드 쪽이랑 예전부터 이제 관계가 좋기 때문에 길리어드 약들을 저 간염 관련된 약들을 갖다서 이제 많이 팔았었죠.
근데 이게 이제 특허가 만료되면은 단가가 확 빠지거든요. 작년에 이제 그 역효과를 이제 온몸으로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매출액들이 ETC 쪽에서 역성장이 났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컸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R&D 쪽에 이제 좀 많이 돈을 평소보다 좀 많이 썼어요. 그래서 R&D 쪽에서 돈 쓰니까 당연히 영업이 다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성은 빠지는 것처럼 이제 보였는데, 올해는 이제 그 실적도 괜찮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기술 수출료입니다. 올해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올해 기술 수출료가 이제 이 회사 2018년까지는 아예 없다가 2018년 말부터 이제 라이센스 아웃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붙기 시작했고요. 올해 좀 많이 붙을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이제 이게 진짜 많이 붙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확인하는 지름길은 이제 오스코텍을 이제 탐방을 가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스코텍을 갔다 왔고요. 오스코텍 갔다 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레이저 티닙이라고 해서 과거에 이제 얀센 쪽에 그 라이센스 아웃했던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레이저 티닙이 뭐냐면은 유한양행이 직접 개발한 건 아니고요. 오스코텍이 이제 물질을 개발했고 유한양행이 오스코텍한테 그걸 사왔고 그걸 다시 얀센한테 넘긴 그런 거라서, 사실은 오스코텍하고 유한양행이한테 둘 다 이제 확인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둘 다 확인을 했는데 상황이 괜찮은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관련 데이터가 6월 달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전임상 데이터든지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상황이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얀센 입장에서 봤을 때 걔네 전략을 봤을 때 레이저 티닙 쪽을 사실 되게 절실해요. 얀센 쪽이. 왜냐면은 폐암 쪽 치료제에서 현재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이 뭐냐면은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걔네 타그리소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타그리소가 놀랍게도 최근에 저도 좀 되게 슬픈 얘기인데, 네이버 쪽에서 이제 막 검색해 보면은 암 수병하시는 분들이 막 타그리소 오프라인으로 막 사고 팔고 막 이런 현상까지 벌어지는 되게 좋은 약인데, 이게 3세대 약이거든요. 근데 얀센은 상대적으로 되게 뒤처진 이제 회사고 한 번에 이걸 되게 따라잡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적정한 비유일지는 모르겠는데 뭐 통신으로 비유하면은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지금 4G 잘하고 있는 회사고 지금 이제 얀센은 3G인데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4G를 따라한 것보다는 5G로 바로 치고 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거 그렇게 치고 나가기 위한 전략으로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레이저 티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까지 데이터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러 이제 오스코텍도 다녀와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유한양행 쪽도 이제 그 데이터들을 봤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것들 그 분기점이 아마 올 그 6월, 5월, 6월 그쯤이 될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올해는 실적도 좋아지니까 실적은 그 좋아지는 거 깔고 가는데 올해 이제 기술 수출로 갖다 붙을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뭐 한미약품 대비해서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밸류에이션이 되게 좋다. 그리고 그 수령금이나 이런 재무 건전성도 훨씬 좋다. 밸류에이션도 싸고 재무 건전성도 좋고 올해 마일스톤이나 이런 것도 갖다 붙을 것 같은데 왜 시장에서 그 아직 이렇게밖에 평가를 안 해주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퀘스천 마크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쨌든 유한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아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근당인데요. 그 다음에는 종근당은 이제 저평가를 받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딴 거보다 늦어요, 딴 애들보다. 그래? 네, 이게 파이프라인이 늦어요. 늦은 이유가 이제 계속 안 좋았어 항상. 네. 그냥 뭐 크게 좋았던 적이 별 기억이 없어. 네. 종군당은 왜냐면 우리 여의도에서 광화문 쪽 가다 보면 종군당 네, 있잖아. 딱 있죠, 딱 있죠. 그래서 되게 건물은 엄청 큰데 네. 그래서 내가 맨날 제약 담당자한테 종군당 어때? 별로. 그러니까 내가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 자회사들이 좋더라고요. 오히려 막 그치. 보면. 뭐 종근당 홀딩스 뭐 건강 막 이런 데. 그쪽은 잘하지. 그쪽을 근데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다른 제약사들한테 이제 역으로 얘기 들어도 되게 부러워합니다. 저 기업은 B2C를 정말 잘하는 그 기업이라고. 네, 잘하는데 종근당도 이번에 이제 이번 실적은 의미가 있는 게 이 회사가 처음으로 매출액이 이제 1조가 넘는 첫 번째 이제 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R&D를 은근히 되게 많이 합니다. 매출액 대비해서 10% 이상씩을 지금 몇 년 계속 이제 때려 붓고 있는 회사인데 그거에 대한 성과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게 이제 CKD 506, 종근당이 이제 CKD인데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506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6월 달에 이제 아마 그 데이터가 나올 건데 이 약 자체가 이제 중요한 가격보다 이 회사도 이제 플랫폼을 그 HD 뭐 HDAC 뭐 요 이제 플랫폼을 갖고 있는 건데
이게 잘 돼야 이제 나머지 플랫폼도 잘 된다는 이제 그 인상을 시장에서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망가지면은 아마 이 회사는 파이프라인 볼 거 없다 아마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서 진짜 6월 달이 종군당의 이제 향후 여기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받을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옆으로 길지 되게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는 거라서 종군당은 이제 딱 종군당 어떻게 봐야 돼 하면 그냥 506 봐야 된다. 그렇게 그냥 심플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쪽은 사실 크게 걱정할 건 없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만성질환 쪽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종군당은 어쨌든 밸류에이션이 국내 제약사 중에서는 나오는 기업이니까 계속 저는 체크를 좀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직 탑픽은 아니고요. 네, 그냥 포트 안에 그냥 하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령은 돈을 좋아. 되게 많이 썼어요. 예, 돈을 되게 많이 썼고 지금 주가도 이제 선 반영이 되어 있다가 지금 좀 빠지는 상황인데 그 저기 센터장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돈을 워낙 많이 때려 벗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제로 돈을 오래 벌 수 있느냐가 핵심 포인트인데 회사가 갖고 있는 계획은 뭐냐면은 신공장이 올해 하반기부터 아마 돌아갈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진짜 예정대로 돌아가는지 체크하면은 여기서 이제 되게 좋아질 것 문제지.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기대감 다 듬뿍 넣어놨는데 네, 그 예상됐던 시나리오 갈 거냐? 네, 그게 되게 중요한 시점이 이제 됐어요. 이게 이제 상반기까지는 회사가 어쨌든 뭐 가동률이나 이런 것들 원래 안 좋을 거를 예상했기 때문에 상반기 때 이제 뭐 역성장 나오고 만약에 이래도 시장에서 큰 반응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만약에 하반기가 접어 들었음에도 공장이 뭐 가동이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가동을 못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주가가 확 빠질 것 같고요. 근데 그 보령제약이 제시했던 대로 신공장의 이제 가동률 좋아지면서 레버리지 효과가 나기 시작한다면 여기서 사실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되게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게 이것도 올 상반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연치 않게 제가 말씀드린 것 모든 종목들이 5, 6월 달이 진짜 중요해요. 다 뭐 이렇게 끼워 맞춘 것처럼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령제약도 하나제약인데 지금 뭐 아마 뭐 내일 모레 이제 그 NDR 했으니까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발표를 드릴 건데 지금까지는 내용은 좋습니다. 내용 좋고요. 이 회사도 이제 신공장을 이제 어떻게 돌릴 거냐에 대한 게 이제 상당히 이제 궁금한 건데 결국에는 레미마졸람이라는 약이 얼마나 잘 팔릴 거냐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다행스럽게도 제시한 대로 계속 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동남아시아 쪽 판권 계약이 이미 했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또 공시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일본 쪽에서도 일본 식약처에서 레미마졸람 판매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올해 4월, 5월 달에 예상되는 미국 쪽에서 FDA 승인인데 일본 쪽에서 나면은 사실 일본 쪽도 워낙 까다롭게 부른 나라라서 미국 쪽에서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어쨌든 제시되는 데는 가고 있는데 중소제약사다 보니까 어쨌든 주가는 지금 횡보하고 있다. 얘 진짜 지루한 회사더라. 네, 지금 내가 옆에 진짜 내가 그 저번에 연말 주식 나오고서 그 넣어놓고 보고던 거기 넣어놓은 것들. 진짜 질이 와 진짜 대단하다. 이거 진짜.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하나제약 내가 동국제약을 말해줬던 공식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얘기해줬더니 사기도 힘들고. 네 맞아요. 사기도 힘들고 이거 뭐 피곤해 하더라고. 근데 회사는 괜찮은데. 회사는 괜찮습니다. 그냥 모아놓으면 나중에 거래 터지면서 올라가겠지. 네, 딱 그런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제약은 제 체크포인트 1번이 사실 계속 세트장님 말씀하시던 건데 그겁니다. 고정비 증가와 외형 성장에 갈린 그 어느 게 힘이 더 셀 것인지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건데 대원제약은 올해 대원제약도 마찬가지로 캐파 증설 되게 많이 해놨고요. 올해 고정비 증가폭 되게 클 겁니다. 대원이 광고도 많이 하고 참 이거 좀 돈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주가는 작년이랑 되게 좀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힘이 더 셀 것인가가 이제 관전 포인트고요. 고정비 증가하는 힘이 더 클 것인가, 외형 성장하는 힘이 더 클 것인가, 요거에 따라서 실적의 방향성이 갈린다. 딱 보시면 될 것 매출액이 같습니다. 느는데 이 회사가 하나 문제가 생각보다 이 수익성이 그렇게 확 좋아지지 않아요. 비용을 많이 쓰는 회사 같아. 뭐든 보면은 그리고 뭐 진천 공장도 뭐 말 엄청 기대가 높았는데 좀 더 봐야 되는 것 같지 않아? 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중소형 제약사들이 보시면 뭐 제가 커버하는 종목뿐만 아니고 최근 한 2, 3년간에 뭔가 신공장들을 되게 많이 그 져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뭐
조심스러운 견해긴 하지만 아마 그 회사들에서 볼 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게 인건비를 세이브할 수 있는 길이라고 아마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천이나 이런 바이오 화장품 특화된 공장단도 싸게 주잖아. 그렇죠. 여차저차해서 딱 이번 마곡도 기회. 그렇고 마곡 그 R&D 센터들도 그 회사들 많이 들어간 게 땅 네. 싸게 주니까 들어간 거거든. 네. 그러니까 나중 되면 땅가가 오르니까 그쵸. 뭐 싸게 그걸로 주고 들어간 건데 다 공장 짓는 김에 아까 말한 대로 네. 인건비 줄이려고 캐파를 네. 자동화를 많이 시키고 뭐 이런 네. 트렌드인데 당장 코스트에 대해서 부담이 부담이 드는 당연히 거죠. 있죠. 네. 대원제약도 올해는 코스트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회사는 매출 그로스가 확 압도해 버리면서 그 코스트를 상쇄시키고 남는데 네. 그 정도 파괴력은 없는 거야, 애들이. 아직까지 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유나이티드는 주가 되게 안 좋다. 진짜 안 돼. 주가 되게 안 되고요. 근데 이 회사는 캐파 증설 이런 이슈도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 사장님이 엄청 보수적이시고요. 일단은 이 회사는 뭐 많이 말씀드릴 건 없고 돈은 잘 버는데 이제 모멘텀도 없다. 근데 이제 이 회사는 그냥 2022년부터 보면 된다. 딱 그렇게 그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2022년도에 수출이 좀 많이 늘 것 같아요. 이미 이제 계약이 이미 공시된 거라서 미국으로 이제 항암제 수출할 거고요. 지금 이게 거의 이제 금액도 픽스된 거라서 연애 매출액이 한 100억에서 150억 늘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사실 100억에서 150억 정도 느는 거면은 이 회사 입장에서 사실 은근히 큰 거거든요. 매출 그로스가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버리지 효과도 날 거라서. 근데 그게 이제 2022년부터라서 뭐 당분간은 뭐 딱히 볼 건 없다. 유일한 이제 메리트는 싸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재밌는 게 이제 뭐 그 국내에서 이제 가치주 플레이하시는 이제 펀드들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제 나머지 이제 액티브 쪽에서는 좋은 건 알겠는데 본인 뭐 2, 3년 동안 갖고 있으면 좋아질 거 알겠는데 이거 갖고 플레이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공통적으로 의견을 주시고요. 네. 네. 이게 유나이티드 제약이 예전에 그 생동성 이슈인가요? 그 공동생 그거 영향을 좀 받나요? 없어요. 전혀 없는 회사인가요? 없어요. 근데 왜? 그거조차 없어요. 그냥 있긴 있는데 제가 파악한 연으로 봤을 때 5억 미만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회사가 뉴스가 없어. 너무 싼 거 같기도 하고 이거 보면 너무 세요. 네. 한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1월 월보 시작인데 제약바이오 올해 제약바이오도 재밌을 것 같아서 저는 네. 좀 더 네. NI라도 좀 외연을 좀 확대해서 보자는 생각이니까 한번 뒤져봅시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저번에 이제 한번 그 고객분이 물어보시긴 네. 했던 건데 그 온 김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그 한올바이오도 그렇고 이렇게 임상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목표치에 미달했다고 막 발표를 했는데 네. 그게 정확하게 실패를 한 걸로 실패죠. 실패인 건가요? 실패죠. 근데 이게 막 뉴스 보면은 아닌 것 같기도 뭐 다시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 뭐 거 보면 다시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실패죠. 그런 데가 네. 뭐 법적 판단처럼 예. 넌 유죄, 넌 무죄 이렇게 하는 것이 그건 아니라 아니고. 더 해봐 이렇게 해주지. 고객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실패인 건지.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시험 점수로 따지면은 예. 야 우리는 나 원래 95점 받기로 했는데 93점 받았으면 잘한 네.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네. 그러니까 목표라는 게 미달한 거잖아요. 근데 그 목표는 이제 누가 설정하느냐는 거죠. 음. 이제 FDA가 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본인이 설정한 건데 본인이 못 지켰으면 사실상 실패인 거죠. 예, 일단은 실패인데 일단은 실패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단 실패하면 이제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건데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실패해도 뭐 네. 실패가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실패를 인정한 기업이 없어. 제가 알기로 없어. 없는데. 그게 왜 넘어가 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게 사실 그게 아니라 이거 실패가 아니라 뭐라고 하면 다 보도가 돼 버리니까 이게 참. 네. 참고로 스펙트럼 같은 회사는 되게 용감한 게 그러니까 미국 회사는 되게 그 투자하기 되게 깔끔한 게 7시에 보도자료 공식 홈페이지에 딱 우리 실패했다라고 이미 딱 해놓고 그날 한 60% 때려 맞고 시작하거든요. 그게 한미약품 관련된 거 아니야?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스펙트럼 홈페이지 가서 보고서 얘기한 거야. 우리는 우리가 네. 따로 정보도 필요 없고 실패했다고 스스로. 저 홈페이지 가서 봤거든요. 저도 그때. 그렇지만 걔네가 만약 어느 날 그 스펙트럼이 사실 이걸로 성공했다면 사람들이 다 믿어주겠지. 네. 100% 오른 거야 하루에. 네. 거기는. 우리는 실패해도 괜찮고 성공해도 반응이 없고 뭐 이게 정확하게 지금 이게 뚜렷해져야 될 텐데 이게 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어나라 일어.